진짜 악의적이네. 만약에 B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상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감옥을 가야겠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세게 때려야 되나? 합의가 되면 이제 감옥을 가는 경우는 잘 없다. 아쉽네.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로코다일입니다. 프로이로 후변입니다. 예, 로블로 27화.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가정폭력 논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헛소문으로 하시죠. 가정폭력 헛소문 논란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안아가 골절됐다고? 안아골절이 뭐예요? 눈 옆에 있는 이 뼈, 요게 이제 골절이 된 거죠. 보통 이 복싱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둔기 같은 걸로 맞았을 때 이제 네. 많이 다치는 낙하한 지점이 이런 거에 이제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아골절이 사실 잘 안 와요. 왜냐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넘어지거나 할 때 눈을 가리게 돼 있거든. 그렇지. 정신을 잃으신 거네. 그러면은. 그 그렇죠. 정도면. 네, 정신을 잃은 거죠.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이재명이 부인을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악의적이네.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다쳤다 그러면은 아 다쳤구나.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쵸.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오해죠, 오해.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음모론이 사방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재명 측에서 이제 119 신고 녹취록이랑 구급차 내부 CCTV를 공개를 했어요. 그 구급차 내부 CCTV 보니까 이재명 씨가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이걸로는 또 부족했는지 명심 캠프라는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재명이 나오는 그 캠핑 컨셉의 라이브예요.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해명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연출 느낌이 너무 강하다고 또 이렇게 또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송 초반에 이제 폭력 의혹에 대해서 제가 때려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느닷없이 예비 뭐 신혼부부 한 쌍을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뭐 좀 듣다가 네. 뜬금없이 김혜경 씨랑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뭐 자기야 이러면서 이제 또 정답게 약간 오글거리게 전화를 또 받습니다. 신혼부에게 조언이나 따뜻한 말을 해달라고 또 사회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 통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면은 김혜경 씨가 이제 조언은 안 하고 갑자기 남편 자랑을 막 합니다. 그리고 뭐 낙상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다쳐보니까 옆에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네. 또 진중권 씨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내의 사고마저 자상한 남편 이미지를 홍보할 기회로 삼는 것이 너무 가식적이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뭐 이미지 연출은 뭐라고 써놨어? 눈 뜨고 봐주기 심히 민망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포장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근데 이제 진중권 씨가 너무 꼬아서 생각해. 이분은 원래 베베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고 부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폭력이라고 막 이야기했던 네티즌 2명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네. 이 사건이 만약에 네. 그냥 가정이에요. 진짜로 때렸어. 아, 네. 그러면은 이거 가정폭력이잖아요.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네. 입혔다. 그러면은 가정폭력 관련된 법률로 처벌이 돼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이게 돼가지고 후보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 야, 자, 지금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김혜경 씨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상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무엇인가 물건으로 맞았다. 아, 그러면 이제 특수상해. 그쵸. 이게 뭔가를 이제 던져가지고 그걸 맞아서 이렇게 안아 골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좀 정해지네. 일단은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네.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이걸로 처벌이 되는데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이다. 그러면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아니 근데 공직선거법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피선거권 제한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있어도 선거권이 제한되는 거고 다른 법을 위반을 해서 형벌을 받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피선거권 제한이 되려면은 요걸로 감옥을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세게 때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아, 예를 들어서 가정. 근데 지금 벌써 뭐 골절이거든요. 안아골절 같은 경우는 치료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굉장히 중한 네. 상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감옥을 갈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치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명확하게는 없겠지만 이제 폭행이랑 상해는 사실 합의가 중요해요. 합의가 되면 이제 감옥을 가는 경우는 잘 없다. 아쉽네. 합의를 한 느낌이니까 지금 두 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뭐 뭔가 좀 봐주고 그런 게 많습니다. 약간 센터 가가지고 수업 듣고 뭐 선서하고 이렇게 하면 좀 봐주고 양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면 그래도 좀 봐줘야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을 지키는 근데 어떤 취지. 우리나라는 약간 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누라 한 대 퍽 치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납니다. 인생이 그냥 쫙.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좀 때리고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네. 사건 접수해요? 괜찮죠? 그냥 가거든. 보통.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은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같은 분들이 가정폭력이 있다고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도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봤으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낙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CCTV에서 봤듯이 손도 이렇게 꼭 잡고 근데 뭐 이거 다른 얘기인데 원래 이렇게 가정 폭력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나 뭐 애들 때리고 뭐 그러면요 다음날 약을 발라줍니다. 우리 엄마도 맨날 팔고 다음날 약 발라줘. 너네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 스쿠알렌 항상 10개씩 사다 놓고 이제 금방 났어. 스쿠알렌 바르면은 멍이 금방 없어져요. 상어 알로 만든. 유병헌이 그거 먹던 거잖아요. 네, 그거 좋습니다. 신비의 명예인데 아무튼 지금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네티즌 2명이 이제 고발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뭐 일반 허위사실 공표랑 좀 다른가요? 좀 다른 게 있죠. 형량이 더 높고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 말하죠.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걸 후보자가 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좁혔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안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겠네. 만약에 그랬다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뭐 밝혀질 수 있죠. 이제 뭐 수틀리면은 김혜경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뭐.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뭐 근데 어디까지나 그냥 근데 어떤 이제 상상이니까. 예, 상상으로 하는 건데 네. 이제 여자들은 수틀리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차라리 폭력을 휘두르죠. 마지막 순간에 폭력을 휘두르는데 여성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폭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가 전부 다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여성분들도 전부 다 폭로를 하진 않죠. 아무튼 이 가정폭력이 참 문제예요. 가정폭력이 이제 심해지면 결국에는 막 죽이기도 하고. 너무 슬픈 사건들이 많아요. 전에 한번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칼을 맞고 그 딸을 보호하려고 칼 맞고 막 이런 그 장면 같은 게 이렇게 묘사된 게 있었는데 보는데 진짜 처참하더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또 김보은 양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인면 수심의 아버지가 친딸을 너무 오랫동안 폭행을 한 거죠. 친딸이 좀 나이가 먹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남자친구랑 둘이서 아빠가 잘 때 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재판부에서는 이게 정당방위가 되느냐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약간 정당방위에 되게 인색한 편이잖아요. 인색한. 네,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그 판사가 정말 많은 고심을 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유죄는 나왔지만 굉장히 낮은 형량으로 마무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 소방대원들도 그런 의심이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옆집 사람도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커지거든. 한 대 때린 게 나중엔 2대 때린 게 되고 그 마지막엔 결국 칼부림이 되는 거야. 칼부림. 아유, 무섭다. 왜 기절을 했을까요? 가정폭력 좀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 옛날에 무슨 뭐 예능 같은 거 찍으셨던데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좀 퐁퐁남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종편 예능에서 되게 퐁퐁남이더라고요. 지금 명의를 뭐 아내 앞으로 다 해주고 뭐 아내 그런 앞으로 건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고 살더라고요. 뭐 크커님은 오늘 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네. 뭐가요? 에? 아니 아니 이게 만약을 가정해도 아니 법적으로 이게 좀 네. 잘 안 되니까 아, 이제 해석이 오늘 아깝다. 그런 아니 건가? 이제 아니 그게 나는 이제 이걸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 막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예, 예.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건 근데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국민 지금 판단 아주 잘 하고 있죠. 국민은 모든 걸 다 안다고. 국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한주평. 저는 네. 아까 크로코다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죠? 남자는 폭행, 여자는 폭로.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을까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봐. 호바로!